두 번째로는 저희 아이 방과 후 교실 보내야 되지 않나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죠. 네, 저는 너무 추천드리고 싶어요. 방과 후 교실. 근데 방과 후 교실이 너무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는 추첨이라는 거예요. 추첨. 보시면요, 이게 2022년에 저희 아이가 이제 방과 후 학교 3기의 교육 시간표인데, 보면은 뭐 국영수 같은 교과 프로그램도 있고, 축구, 농구, 미술, 큐브, 댄스, 생명과학, 실험, 뭐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방과 후 교실이란 수익자 부담, 그러니까 학부모 부담으로 이루어지는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학교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학교마다 개설 프로그램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시간표들을 다 보시게 될 것이고요. 이것 말고도 기타도 있고요. 바이올린도 있고요.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학교 수강 신청하듯이 시간표를 잘 짜셔서 아이마다 분명히 피아노, 축구 다 이제 그 외에 사교육 학원에 다니는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표를 잘 비껴나가게 잘 짜셔서 신청하면은 추천 방식으로 선정되는 방식입니다. 다른 학교 밖에서 축구를 한다거나 뭐 바이올린을 배운다거나 하면은 훨씬 더 비싼데, 여기 방과 후 교실에서 배우면 좀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뭐 3달에 9만 원이라든지, 그래서 여러 개를 신청해서 수강하는 아이들이 많고요. 특히 저는 요거를 워킹맘들에게는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우리에겐 정말 문제잖아요. 그때 아이들이 우두커니 이제 혼자서 집에만 있게 되는 그런 막막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방과 후 교실과 돌봄 교실을 좀 적절히 미리 신청해 놓으면 방학을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정말 방과 후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방과 후 교실을 신청을 해 놓으시면요, 이런 좀 지겨운 겨울방학은 2달이나 되잖아요. 그 2달 동안 좀 그래도 중간중간에 학교에 가서 축구를 잠깐 듣고 온다든지, 아니면 상의 디자인 미술을 듣고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게 그래도 마음에 되게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1학년에 막상 딱 진입했을 때는 아이가 교실에서 담임 선생님과 헤어진 다음에 어떻게 방과 후 교실 혼자 찾아가지? 이런 생각도 드시잖아요. 걱정되시잖아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들 혼자서 충분히 찾아갈 수 있고요. 적응할 때까지는 담임 선생님이 다 데려다 주시고, 또 적응할 때까지는 그 방과 후 선생님이 교문 앞, 정문일지, 후문일지, 동문일지, 서문일지 다 친절히 데려다 주십니다. 이런 거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째. 워킹맘인데 방과 후 돌봄이 가능할까요? 자, 방과 후 돌봄이란 뭘까요? 많이 들어는 봤는데 방과 후 교실과 방과 후 돌봄도 너무 헷갈리지 않으세요? 자, 요게 바로 방과 후 돌봄 신청서입니다. 소집일에 학교 가시면 요거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맨 위에 적혀져 있다시피 돌봄 교실은 방과 후에 홀로 있어야 할 학생들을 학교에서 안전하게 돌보면서 교육하기 위한 운영 프로그램이에요. 네모칸 보시면 저학년인 1학년을 우선순위로 받아줘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 이제 초등학교 1학년 가니까 우선순위로 받아주십니다. 제일 많이 이용하는 돌봄 시간대가 언제일까요? 네, 방과 후부터 오후 5시, 6시 정도까지 운영하는 이 오후 돌봄을 가장 많이 운영을 하고, 방학 중에도 운영을 합니다. 방학 중에는 당연히 뭐 오전 9시, 10시 요쯤 일찍부터 운영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학교마다 아침 돌봄도 있는 경우 있고요. 저녁 돌봄도 있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아침 돌봄은 6시 반부터 9시까지, 그리고 저녁 돌봄은 방과 후부터 밤 10시까지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늦은 시간은 좀 소수니까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보통 1, 2학년 아이들을 이제 한 모둠에 모아가지고 30명 내로 이제 한 반을 만들기도 하고, 이 반 신청 수가 너무 많다면 저소득층 그리고 맞벌이 가정 자녀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수요 편차가 좀 심하기 때문에 추첨이나 그런 거 할 필요도 없이 다 받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경기도의 뭐 어떤 도시들은 정말 추첨에 막 목숨 걸고 막 가가지고
동그라미 그 탁구공 빼야 되고 이런 경우도 너무 많고요. 학교 상황마다 다르니까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돌봄이 이제 필요로 하면은 1학년 입학하자마자 아니면 이미 신입생 그 소집일에 신청하시거나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안내해 주셨을 때 바로 정확하게 잘 하실 때 해야 되고요. 나중에 들어가야지 하면은 기존 학생이 우선순위다 보니까 TU가 없을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좀 2학년 때 들어가야지 하면 없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돌봄을 꾸준히 하고 싶으시다 하면은 1학년 초반에 처음부터 들어가야 계속 우선순위로 적용을 받는다는 점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아침 돌봄을 이용하고 오후 돌봄을 이용한 다음에 돌봄 선생님이 직접 정문까지 데려다 주시고 그 돌봄 선생님이 피아노 선생님을 픽업 연계를 해주시고 피아노 끝난 다음에는 태권도 차량이 이제 픽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용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런 동선도 있다는 거 도움이 되실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침 돌봄은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집에 없는 책을 읽는 것도 좀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후 돌봄 시간에는 친구들, 그러니까 좀 같은 반에 좀 친해진 친구라든지 그런 친구가 같이 있으면 좀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돌봄 시간에는 돌봄 선생님이 여러 놀이 그리고 워크시티지 같은 것들 활동 준비해 오셔가지고 아이들과 놀아주셔서 저 개인적으로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과 돌봄 선생님이 조금 비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돌봄 선생님과 핸드폰 문자를 주고받은 숫자가 훨씬 더 많아요. 그만큼 좀 아이의 상황 이런 것들을 더 그날의 상황들을 꼬박꼬박 문자로 보내주시고 굉장히 친절하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고요. 물론 이것도 케바케입니다. 어떤 돌봄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다른 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돌봄에 떨어질 경우에는 키움센터도 많이 알아보십니다. 이 키움센터도 보시면 집과 학교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하는 우리 동네 키움센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놀이와 쉼이 있는 공간입니다. 이용료는 무료이거나 많아도 5만 원 범위 내이고요. 있어도 그게 다 활동에 필요한 재료비나 프로그램비, 간식비 이런 거에 다 쓰이니까요. 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기 중에는 1시부터 7시까지, 방학 중에는 9시부터 6시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 신청은 우리 동네 키움 포털이라고 치셔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 가면요, 돌봄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숙제도 하고 놀이도 하고 쉬면서 알차게 보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결관리 시스템이 있어서 그걸로 다 볼 수가 있고요. 키움센터에 대한 만족도도 되게 높지만 여기서도 떨어지면 어떡하나 했을 때 또 세 번째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라는 것인데요. 지역아동센터는 좀 들어갈 때 지원 대상의 자격이 좀 중요합니다. 대부분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아동이나 차상위 계층 가정아동이나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아동이나 조선 가정아동, 다문화 장애 가정 이렇게 좀 승인 아동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 우선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서 80% 이상은 이런 아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신청을 하셔도 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도 되게 프로그램을 알차게 운영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보호 프로그램 당연히 기본적인 급식이라든지 위생지도 같은 건 당연히 해주시고요. 교육 프로그램은 이제 학교 생활에서 숙제지도라든지 예체능도 교육해 주시고요. 학습 부진을 겪는 친구들에게는 특별히 지도도 해주시고 또 문화 프로그램도 있고 복지 프로그램도 있고 그리고 주말에 공유 프로그램도 있고 야간에도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관심 가지셔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